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화 중에 우연하게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는 우연히 활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를 사용해 기존에 얻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곧 말하기의 센스입니다. 이는 훈련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상대의 이야기에 파고들 기회도 많아지고 상대의 약점이나 내용의 불일치를 알아채기도 쉬워집니다. 만약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간파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쌓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닌데요. 억양과 행동, 소품과 제스처 등 여러 유형의 정보가 많은 곳에서 수집됩니다. 어디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소품, 외모, 행동 순서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대의 세 가지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상대의 상황, 자신의 순서로 대상을 넓혀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정보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합니다. 만약 굳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꺼내야 한다면 최대한 겸손하고 간결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소품은 가방이나 장신구 같이 눈에 띄는 것이 주로 포함되는데요. 소품에 새겨진 문구나 색상 자체로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겠죠. 외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월급뿐만 아니라 상대의 장소, 소품 등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도 대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케이크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어떤 케이크 좋아해? 와 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행동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는 행동 그 자체와 더불어 상대의 동작과 태도도 정보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어떤 주제에서 어떤 동작을 취했는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 소품으로는 해당 공간에 배치된 잡지, 음료 등이 포함되고 외모는 그곳의 인테리어나 그날의 날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행동은 당시에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보를 얻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정보를 바로 사용하면 말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이 없는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방금 찾아낸 것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자신을 드러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추려 하겠죠. 마지막으로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보의 특별함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정보는 점과 같아서 상대의 특별함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두세 개의 정보가 모이면 정보가 입체적이 돼 상대만의 특별한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반지라는 정보는 하나의 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조합돼 헤어졌지만 아직 그 상대를 잊지 못해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반지라면 상대에 좀 더 특별한 정보가 됩니다. 지갑이라는 정보를 셜록 홈즈를 너무 좋아해서 영국에 여행까지 갔다가 새로 산 지갑이라는 정보로 입체화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자신을 오픈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활용하기에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시점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막히는 순간인데요. 이것은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는 굳이 정보를 활용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정보를 모아야 하는데요. 대화가 막히는 순간에 정보를 활용해 대화를 이어가며 상대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도 대화가 막히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거나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화가 막힌 순간에 얻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상대가 더 많은 모순을 드러내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보의 입체적인 활용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상대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각각 정보를 조합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는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화 목적은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것을 발견해 친밀감을 높이는 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정보를 활용해 주기를 바랄 때입니다. 원래 정보는 얻자마자 바로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치거나 눈에 띄는 무언가를 보일 때에는 그것을 바로 정보로 활용해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아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흘려줄 것입니다. 말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순간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막히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 순간에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서로 정보가 없어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외모부터 복장, 소품, 신체적 특징, 행동, 억양 등 아주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 대화를 진행하면서 또 다음 대화가 막히는 순간을 위해 계속 정보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